네, 오늘 핵심 시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효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엉터리 검증입니다. 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사퇴를 하면서 새 정부에서 벌써 7명이나 낙마를 했습니다. 자, 박사님, 야권 화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들어가서 민정수석실 책임져라, 이 엉터리 검증 조국 수석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사표 냈다는 것보다도 이번에는 사태가 더 심각한 게 최근에 청와대는 14일 동안 청와대 모든 인사가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잘못됐다. 과거에 관행이었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제3의 기관에 물어보자. 그래서 지금 선거 업무로 그 바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와대 인사 최종 검증을 넘기기에 이르는 겁니다.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저께 밤에 결론을 냈고 이건 당연히 위법이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만 위법이라고 낸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김기식 의원이 정치 후원금 들어온 것을 자기 연구소로 이전을 할 당시에 이것을 뭐 셀프 기부라고 그러는데요. 셀프 기부라는 것은 용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금 횡령이다, 공금 유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이 지지를 했다. 검증에 문제 없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가 잘못됐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오만한 국민과의 기싸움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이 대목에서는 국민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까지 하면서 지금 무려 8명째 지금 낙마를 하게 됐고요. 특히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대상자도 아닙니다. 청문회 대상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조국 민정수석이나 김기식 이 원장이나 같은 참여연대에서 서로 강의도 주고받고 한 그런 가까운 사회였다는 점에서 내 눈에 티끌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 티끌만 보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남의 하자는 크게 보이고 자기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두 번째는 최순실 그림자입니다. 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의 인터넷 닉네임 드루킹인 것으로 알려졌죠. 박사님,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일각에서는 제2의 최순실이 되려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순실 사건을 우리가 그 사건의 핵심은 자기가 권력의 실세가 아니면서 권력 비선으로서 이른바 비선 실세라고 그러죠.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 행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이런 건데 지금 드루킹이 최순실이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했다. 이것은 마침 최순실이 베트남 대사를 심으려고 했던 거하고 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 김경수, 척건 중에 척건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로 연결을 했고 거기에 백은우 청와대 민정에서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지금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전모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루킹의 원맨쇼냐 아니면 김경수 의원이 진짜로 연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이 오사카 총영사를 연결했었다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려 3주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깜깜이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편 봐주기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드루킹은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고발을 당해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권력기관의 검찰과 경찰이 막았다라는 그런 혐의까지 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일어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혹이 없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그것이 촛불 정신일 것이고 또 여당이나 야당한테도 혼란 없이 우리가 한 몸으로 단합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네, 최근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드루킹 사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마케팅의 여왕입니다. 자, 박사님, 이 대본을 보니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여왕이어서 칭찬을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조현민이라는 사람은 대한항공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무슨 대한항공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에밀리 리 조라고만 나와 있어요. 예. 미국 조현민이라는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지금 미국 국적자고 에밀리 조 리입니다. 예. 대한항공 내에서는 경비 절감에서 사람을 이 암호 코드로 부르는 게 전통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지금 에밀리 리 조의 닉네임 코드 네임이 EMQ입니다. 아하. 그 언니인 조연아는 DDA예요. 그러니까 EMQ가 나타나면 다들 벌벌벌 떨고 서로 암호를 주고받는다는 게 지금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EMQ 비상령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EMQ가 나타나면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기서 E가 에밀리의 E, 네. 그다음에 M은 마케팅의 M, Q는 킴입니다. 그러니까 에밀리라는 사람은 마케팅의 여왕이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현민 씨는 대한항공에서는 마케팅의 여왕으로 알고 있어요. 광고를 본인이 하는 것도 광고를 잘한다 해서 본인 스스로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상도 많이 받고 마케팅을 잘 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번에 하는 거 보면 과연 마케팅의 여왕이 맞냐. 마케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게 있으니까 일부러 없는 사건을 만들고 또는 구설수를 만들어서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홍보 효과를 크게 하는 그런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 마케팅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잠깐 썼다가 그리고 또 이 경영학의 이론에 보면 노이즈 마케팅을 쓸 때는 조금 사람의 관심을 끈 다음에 진짜 좋은 굿 포인트가 있을 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한항공이 꼭 노이즈 마케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적은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거의 자살 마케팅으로 망해가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항공사를 안고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마케팅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본인이 마케팅의 여왕이라고 하면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진솔한 사과와 사건 규명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항공과 또 이 우리나라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데 앞장서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 마케팅 전무의 코드명 알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입시제도 108번뇌입니다. 학부모님들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대입 개편안이 TV토론 그리고 온라인 의견 등 이렇게 공론화에 붙여집니다. 자, 박사님, 전에도 신고리 원전 때 이 수기민주주의, 즉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수기민주주의 제도라고 해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결국은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의 이 수기민주주의 입시제도 지금 중3 학생들에 대한 입시제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니까 이 국가교육회의라는 곳에 맡겼어요. 네. 국가교육회의라는 데서 우리도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공론화위원회에 넘겨서 TV나 온라인 여론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 핵발전소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만든다 안 만든다 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제도의 경우에는 수능이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학종이냐
또 학종 내에서도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학종을 하느냐. 네. 이게 여러 가지 꼬여 있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108가지입니다. 네. 108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8번뇌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 중생이 108개의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 참 한평생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이 이피제도 108개를 던져 놓으면 그중에서 과연 어떻게 그 수기 민주주의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뭐 100년 정도를 우리가 토론을 하면 108번뇌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짧은 4달 만에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철저하게 폭탄 돌리기다. 나는 책임 못 질 테니까 너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네. 국가교육위원회도 또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대목에서 댓글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라인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드루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댓글을 조작한다면 국민 여론이 예. 날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댓글 조작이 참 국가적으로 폐해가 큰데, 아무튼 입시 제도의 경우에도 의견은 참 취지는 좋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나 적어도 이걸 하려면 108개 중에 유형을 적어도 10개 내지는 서너 개 정도로 좀 줄여야 축약을 한다. 줘야 네. 108번뇌가 아니라 2-3개 번뇌도 힘든 세상에서 네. 어떻게 국민들한테 108번뇌를 또 한 번 더 안기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절차 확정이 됐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김동연의 변명입니다. 어제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가 최근 고용부진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박사님, 특히 환율 쪽에서는 환율 주권 이 단어를 5차례 이상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예, 김동연 부총리의 고뇌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장관 회의가 끝나서 일부러 기자들을 별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오판하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좀 바로 잡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환율 주권이 흔들린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 주권이 왜 흔들리느냐? 그런 일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말아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고요. 2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 사정이 안 좋습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고 지금 고용보험을 타자는 게 또 최대입니다. 그만큼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지금 그 원인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기저효과라는 게 있다. 기저효과라는 것은 작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는 별로 낮지도 않은데 전년 동기 대비 전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날 착시 현상일 뿐이다. 걱정하지 말라. 또 하나 구조조정 현장 과정에서 실업 대란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경제 현상이라는 게 자연과학처럼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업이 심각하고 환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환율 문제도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공개하겠다 이럽니다.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환율 조작한 결과를 내놓겠다. 그러면 우리는 건국의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필요가 없었나요? 그동안에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성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미국의 요구도 있다. 또 우리의 필요성도 있다. 이걸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어떤 의론 수렴을 겪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모든 전문가들이나 국민 여론을 너는 잘 몰라서 그렇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 안다. 국민들은 입을 다물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의 처신으로서 촛불정신 부총리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고용 쇼크는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환율 주권을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엉터리 검증, 최순실 그림자, 마케팅의 여왕, 입시제도 108번뇌, 그리고 김동연의 변명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